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유 모를 기침을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숨을 쉬는 것은 우리 생명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 공기 없이는 단 몇 분도 살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활동에 대해 우리는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당연한 숨결을 방해하는 조용한 침입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폐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이 단순하고도 필수적인 생명 활동이 거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은 소리 없는 암이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암은 특별한 증상 없이 우리 폐 속에서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언가 이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쓰기 어려운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저 기침이 좀 오래간다,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싶어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처음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폐에는 감각신경이 없어서 암이 자라나도 우리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폐암이 다른 암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서운 이유입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라는 무겁고도 슬픈 타이틀을 수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중 폐암 환자가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국가암등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폐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약 41%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년 상대 생존율이란 같은 나이대의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암 환자가 5년 뒤 살아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100명의 폐암 환자가 있다면 5년 뒤 41명 정도만이 우리 곁에 남아 계시다는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주 중요한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만약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은 아주 이른 시기, 즉 조기 폐암일 경우 이 생존율은 80%까지 치솟습니다. 41%와 80%. 이 엄청난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기에 발견하면 10명 중 8명은 5년 이상 건강하게 생존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폐암도 충분히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도 희망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조기 발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애매한 증상이라도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방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기 진단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진에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침 11월은 폐암 인식 증진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폐암은 담배 피우는 남자들의 병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폐암의 가장 크고 명백한 위험 인자는 여전히 흡연입니다. 실제로 전체 폐암 환자의 약 70%는 흡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가지의 유해 물질과 수십 종의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흡연량이 많고 그 기간이 길수록 폐암의 위험도 그만큼 정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나는 조금만 피우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30%에 주목해야 합니다. 흡연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한폐암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비흡연인 폐암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의 약 36%가 평생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은 비흡연자였습니다. 10명 중 34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폐암에 걸린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울중앙병원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선영 교수는 이러한 비흡연자 폐암의 주요 원인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간접 흡연입니다. 내가 피우지 않아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커집니다.
둘째는 미세먼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이 우리 폐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라돈, 성면, 비소와 같은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입니다. 과거 특정 직업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 교수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리 시 발생하는 연기 같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특히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어머니들, 여성 환자들의 비율이 비흡연자 폐암에서 유독 높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볶고 튀기고 구울 때 발생하는 그을음과 연기 속에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적인 행위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족력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요인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폐암 환자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발병 위험이 약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같은 폐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시거나 다른 종류의 암 병력이 있는 경우도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결국 폐암은 흡연이라는 단일 원인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과 우리가 숨쉬는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담배 안 피우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폐암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조용한 암을 일찍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에는 감각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자라도 아프다는 통증이 초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폐암 진단이 늦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암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계속되는 마른 기침이나 가래가 심해지는 경우, 목소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경우, 객혈, 즉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숨이 차는 호흡곤란 증세, 그리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등이 폐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만으로는 병을 일찍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은 감기, 독감, 기관지염, 폐렴 같은 다른 흔한 호흡기 질환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감기가 독한 애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하나 제시해 드립니다. 만약 감기나 폐렴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했는데도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다는 우리 몸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암이 폐를 넘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그때는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암세포가 뇌로 가면 극심한 두통이나 구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뼈로 전이되면 특별히 다치지 않았는데도 특정 부위의 뼈 통증이 심하거나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로 전이되면 하지마비 같은 무서운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국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진수 교수는 초기 폐암 환자 중 약 25%, 즉 4명 중 1명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정기검진이나 다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검진을 통해 발견된 이분들은 정말 천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확실한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수술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증상이 없을 때 찾는 것이 조기 진단의 핵심입니다. 폐암의 표준 치료, 즉 가장 확실한 완치 방법은 수술입니다. 종양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고 폐의 특정 부위에만 머물러 있는 초기라면 수술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 덩어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 30%에 그친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어떨까요? 무증상으로 병을 키우다 뒤늦게 발견되어 이미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즘 항암제나 방사선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수술만큼 확실한 완치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 조기 진단이 폐암의 치료 방향과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폐암 수술법 역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폐는 오른쪽이 3개의 조각, 왼쪽이 2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암이 1cm의 작은 크기일지라도 그 암이 속한 폐엽 전체를 절제하는 폐엽절 제술이 주를 이뤘습니다. 암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환자는 폐 기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어 수술 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정밀 수술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 김철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암이 위치한 부위만 정밀하게 떼어내는 구역절 제술과 종양 부위만 쐐기 모양처럼 잘라내는 쐐기절 제술, 그리고 그보다 더 미세한 범위만 절제하는 소구역절 제술까지 절제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는 구역절 제술은 폐암 환자의 호흡 기능을 최대한 지키면서 암을 제거하는 가장 발전된 정밀 수술로 통합니다. 폐엽 전체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암이 포함된 작은 구역만을 정교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수술 방식 자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폐암 수술은 대부분 최소침습 수술로 진행됩니다. 과거처럼 가슴을 2030cm씩 크게 여는 개흉 수술 대신 가슴에 34cm 크기의 작은 구멍 몇 개만을 뚫고 그 안으로 내시경, 카메라나 로봇팔을 넣어 폐를 절제하는 흉곽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절개 범위가 작을수록 당연히 환자의 회복이 빠릅니다. 통증이 훨씬 덜하고 감염이나 합병증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수술 후 2주 이상 입원해야 했다면 지금은 일주일 이내, 심지어 34일 만에 퇴원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최소침습 수술의 발전 덕분에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심장병, 당뇨병 같은 다른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폐암 치료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폐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폐암 예방의 출발점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금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당장 오늘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가 큽니다. 흔히 20년 이상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 폐암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겨우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담배는 우리 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간접 흡연 역시 직접 흡연 못지않게 폐암을 유발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주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흡연자 폐암, 특히 여성분들의 폐암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집안에서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습관처럼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로 인한 폐암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인 날은 가급적 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야외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하지만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전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암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만큼, 아니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정기검진은 폐암을 조기에, 즉
수술로 완치할 수 있는 시기에 발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폐암 고위험군에게 2년마다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성인 중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30감년이란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피웠거나 하루 두 갑씩 15년을 피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분들에게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일반 흉부 엑스레이 X-레이는 작은 암세포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저선량 흉부 CT는 기존 CT보다 방사선량을 5분의 1 이하로 줄이면서도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는 1cm 미만의 작은 초기 병변까지 잡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검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흡연자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가족력이 있거나 요리 연기나 미세먼지 등 고위험 환경에 노출된 것이 염려되는 경우라면 50대 이후부터는 최소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저선량 흉부 CT 검진을 자발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암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결코 불치병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고 무엇보다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숨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